안녕하세요, 미스터 놀라님. 황희찬 선수와 관련된 최근의 눈길을 끄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는 그야말로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골 결정력과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열정은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특히 해리 케인과의 비교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전 두 시즌 동안 8골을 기록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이미 두 자릿수 골을 달성하며 자신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는 점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분명 몰리뉴에서의 홈 경기를 포함해 그가 얼마나 자신의 경기 스타일을 발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황희찬 선수의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스카이 스포츠와 같은 유명 스포츠 미디어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이미 캐러거와 같은 축구계의 전문가가 황희찬 선수의 골 결정력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가 단순히 울버햄튼 내에서만이 아닌 프리미어 리그 전체에서도 주목받는 선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황희찬 선수가 토트넘과 같은 더 큰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한 소문에 불을 지피고 있으며, 특히 해리 케인을 뛰어넘는 피니셔로서의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황희찬 선수의 현재 폼과 지속적인 성장은 그가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울버햄튼에서의 활약이 앞으로 그의 경력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장을 열게 될지, 그리고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서 그의 재능이 어떻게 빛을 발할지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분석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황희찬 선수의 골 결정력은 실로 인상적입니다. 타이거 아워니와 코니 찬성스의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황희찬 선수는 골 전환율 면에서 높은 순위에 올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제공한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희찬 선수뿐만 아니라 황인철 선수와 네투 선수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토트넘이 공격진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옵션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골 결정력이 뛰어난 선수들에게 눈길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황희찬 선수가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면, 황인철 선수와 네투 선수 역시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골 결정력을 자랑하는 선수들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은 황희찬 선수에게 큰 칭찬입니다. 이는 또한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를 통해 황희찬 선수의 성장 가능성과 그가 앞으로 보여줄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토트넘과 같은 클럽이 이러한 선수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팀의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황인철 선수와 페도로 네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 관심은 이 선수들이 팀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향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 분석은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황희찬 선수를 비롯한 다른 유망한 공격수들의 가치와 잠재력을 조명합니다. 그들의 기술과 골 결정력은 팀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이적 시장에서의 그들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울버햄튼에서 마테오 스쿠냐의 부재는 분명 큰 타격이었습니다. 스쿠냐는 골 득점 능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부상은 팀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의 회복력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황희찬 선수와 네츠 선수의 활약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팀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울버햄튼의 팬들은 마테우스 쿠니의 부상과 같은 주요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수 있지만, 팀이 이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팀 내 다른 선수들이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주요 선수들이 빠졌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희찬과 네츠 선수 같은 이들의 기여는 울버햄튼이 마테오 스쿠냐와 같은 중요한 선수 없이도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이 단순히 한두 명의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선수들의 재능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깊이와 유연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트넘이 황희찬과 네츠 선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선수들이 보여준 성과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팀의 전략적 다양성과 공격 옵션을 풍부하게 하며, 이는 토트넘과 같은 클럽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스쿠냐의 부재를 극복하는 방식과 이 두 선수의 기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팀의 깊이와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팀의 성공이 단지 몇몇 스타 선수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팀의 균형과 다양한 선수들의 기여에 기반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 두 팀 모두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나 다른 이유로 인한 공백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경우 각 선수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작은 스쿼드 규모와 특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비교적 더 큰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지만 여러 주요 선수들이 동시에 빠지게 되면서 그 영향이 팀 전체에 더 크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기술적인 지도부, 특히 게리 오닐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전략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1대1 무승부는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황희찬, 네투, 사라비아 선수를 전방에 배치한 결정은 울버햄튼의 공격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시도였으며 이는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네투 선수의 부재가 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부재로 인한 첫 경기에서의 패배는 팀에 큰 타격이었지만 그의 복귀가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그가 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또한 팀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요 선수의 부재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각 팀의 깊이와 전술적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주요 선수들의 부재를 극복하고 스쿼드 전체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각 팀의 성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울버햄튼과 토트넘 모두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팀의 내부적인 강도와 전략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에 대한 이 데이터는 흥미롭습니다. 그의 존재가 울버햄튼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그가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끼치는 영향을 넘어선 것입니다. 황희찬 선수가 참여한 경기에서의 승리 확률이 그가 빠진 경우보다 눈에 띄게 높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 이상의 가치를 팀에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황희찬 선수가 팀의 공격 라인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식을 강조합니다. 그의 속도, 압박 그리고 골 결정력은 울버햄튼의 공격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존재는 팀 동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황희찬 선수가 필드에 있을 때 팀은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스코어라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황희찬 선수와 네투 선수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개인 선수의 통계적 기여도가 팀의 전체적인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투 선수의 부재가 팀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하지만 황희찬 선수의 경우는 그의 존재만으로도 팀의 승리 확률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그가 울버햄튼 내에서 갖는 가치와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팀 구성과 전략 수립에 있어서 각 선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특정 선수의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팀을 구성하며 전략을 세울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경우처럼 그의 기여가 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가 단지 우수한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를 넘어 팀의 활력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핵심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과 그가 울버햄튼에 가져오는 전략적 변화는 눈에 띄게 팀의 공격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맨유와의 경기에서 네트와 구냐가 중앙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며 공격을 이끌었던 상황에 비해 황희찬의 복귀 후 전략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는 팀의 공격 다양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희찬이 경기에 복귀하면서 그의 위치와 역할은 울버햄튼의 공격 전략에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황희찬이 크로스의 주된 타겟이 되고 네투가 측면에서 그에게 공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울버햄튼의 공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고 다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조정은 팀이 상대 방어진을 더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황희찬과 네투 그리고 코와 고메스 선수의 활약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앙으로의 집중적인 공격 전개와 골 마무리는 울버햄튼이 상대의 방어를 허무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집중 마크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황희찬의 존재가 토트넘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인지는 경기 도중의 상호작용과 경쟁을 통해서도 분명해졌습니다. 특히 로메로가 황희찬을 따라다니며 격렬하게 부딪히는 모습은 황희찬이 상대 팀에게 얼마나 큰 압박을 가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황희찬이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를 넘어 상대 방어진을 교란하고 팀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즌 초반 네투의 부재와 최근 경기의 성과를 비교할 때 황희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는 명확합니다. 그의 복귀와 함께 울버햄튼의 공격 전략이 얼마나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가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전략적 우위를 가져다 주는지가 잘 드러났습니다. 황희찬의 플레이 스타일과 그의 역할이 팀 전체의 성공에 기여하는 방식은 그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 전략적인 차원에서 울버햄튼의 중요한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에서의 활약과 토트넘에 대한 잠재적 이적 가능성은 한국 축구에 있어서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토트넘과의 최근 경기에서 네투의 중요성과 황희찬 선수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투가 측면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는 것은 물론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울버햄튼에게 큰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토트넘에서의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정 선수의 리석 능력에 대한 평가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체제 아래에서 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토트넘이 고가의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선수 판매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축구 세계에서 선수들의 가치와 팀 전략이 얼마나 유동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에서 보여주는 결정력과 영향력이 계속해서 빛을 발하길 기대하며, 그가 어떤 팀에서 뛰게 될지, 그리고 그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해리 케인과의 비교에서 언급된 황희찬 선수의 결정력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그가 팀의 스타들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팀을 이끌어갈지는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입니다.